옛사람 여행 18세기 도성과 경복궁 산책. 관광의 어원은 주역에 나오는 광국지광입니다. 발전된 나라의 빛나는 모습을 보러 가는 일이 곧 관광이고, 더불어 현지 사정을 살펴보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류가 이룩한 문명의 빛을 보는 것이 관광이며, 그러하기에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의미도 알아야 진정한 관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70년 봄, 22살 청년 영재 유득공은 절친한 벗 연암 박지원, 청장관 이동무와 함께 남산에 올라 시내를 조망하고, 도성 중심부 및 임진왜란 때 왜군에 의해 불에 탄 후 방치된 경복궁을 둘러본 후 관광 감상기를 남겼습니다. 유득공은 훗날 발해사를 독립적으로 다룬 유일한 책 발해고를 쓴 인물이며, 그가 기록한 이 여행기에도 유적에 대한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이며 사이사이에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경인년 삼진날, 지인들과 함께 가장 먼저 서울에서 풍광이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알려진 삼청동으로 갔다. 창문의 돌다리를 건너 삼청전 예터를 방문하였다. 삼청전은 포교의 세 별자리 신에 대한 제사를 관장하던 신전을 이르는 말이다. 그곳에 갈지 않은 묵은 밭이 있고 온갖 꽃들이 싹을 틔우고 있었다. 우리가 줄을 지어 앉아 잠시 쉬노라니 푸른 즙이 옷을 물들였다. 청장관이 나물 이름을 많이 알고 있기에 내가 궁금한 나물의 이름을 캐물었더니 그때마다 막힘없이 대답해 주었다. 덕분에 나는 하나도 빠짐없이 수십 종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름을 모르면 잡초로 여길 만한 곳까지 낱낱이 알고 있다니. 청장관은 정말 박식하고 그의 인품은 우아하다. 날이 저물어 오늘 일정을 마치고 술을 사서 마셨다. 다음 날 남산에 올랐다. 오늘날의 명동 지역인 장흥방을 경유하여 해연방을 지나 남산 위쪽으로 올라갔다. 산 가까이에 옛 재상의 집이 많았다. 김육 후손의 재산루, 이항복 후손의 쌍혜정 등 명연의 집들이 즐비했고, 무너진 담장 안에 오래된 낙낙장성이 정정한 모습으로 남아있었다. 더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살펴보니 경복궁 북쪽 백악산은 모자를 엎어놓은 양 둥글고도 날렵하다. 도몽산은 빼곡하게 투어 단지 안에 화살이나 필통에 꽂은 붓처럼 생겼다. 인왕산은 껴안은 손을 풀고 어깨를 날개처럼 들어올린 형상이다. 삼각산은 여러 사내가 마당놀이를 구경하는데 키 큰 한 사람이 뒤에서 내려다보고 있고, 그의 턱 아래 무사내들의 가시 모여있는 모습이다. 도성 안의 집들은 김을 메어놓은 푸른 밭이 가지런히 펼쳐진 것처럼 보인다. 큰 길은 하천이 들판을 가르고 흘러 굽이 도는 것 같고, 사람과 말들은 그 하천에 논이는 물고기와 새우 같은 모습이다. 도성 안의 집은 팔만오라 하는데 그 가운데에는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이도 있고, 서럽게 통곡하는 이도 있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이도 있고, 심심풀이로 장기를 두는 이도 있으며, 남을 칭찬하는 이도 있고, 남을 욕하는 이도 있으며, 무슨 일을 꾸미려는 이도 있을 것이다.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이러한 모습을 보게 한다면 아마도 한바탕 웃음을 터뜨릴 것이다. 다음 날 태상시에 동대를 올랐다. 태상시는 고려시대에 제사를 주관하고 왕의 묘호와 시호를 제정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할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육조의 누각, 대궐에서 흘러나오는 개울의 버드나무, 경행방의 백탑, 동대문 바깥에 파란 안개 등이 은은하게 드러났다. 경행방은 지금의 인사동 및 낙원동 일대이고, 백탑은 세조 때 창건된 원각사에 세워진 대리석 10층 석탑을 이루는 말이다. 가장 기이한 것은 낙산 일대였다. 모래가 이고 소나무는 파랗다. 그림처럼 환하다. 그 너머 작은 산이 있는데 까마귀 머리빛깔 같은 단묵색이 낙산 동쪽으로 튀어나온 듯하다. 처음에는
구름 사이로 보이는 양주의 산인가 여겼다. 이날 저녁 나는 술에 많이 취한 나머지 살구꽃이 아름다운 서상수의 집으로 가서 살구꽃 아래에 자리를 잡고 하루를 묵었다. 이튿날 우리는 폐허로 방치된 경복궁으로 들어갔다. 궁궐의 남문 안에 돌다리가 있고 다리 동쪽에 바위로 된 철록수가 둘 있으며 다리 서쪽에는 물고기 한 마리가 꿈틀꿈틀 잘 새겨져 있다. 남별궁 뒤뜰에는 등에 구멍이 뚫린 철록수가 있는데 이것과 매우 흡사하다. 틀림없이 다리 서쪽에 있던 하나를 옮긴 것으로 여겨지나 증명할 문헌이 없다. 철록수는 사슴과 비슷하며 꼬리가 길고 웹불을 가진 상상의 동물로 사악을 물리친다고 한다. 다리를 건너 북쪽으로 가면 옛 근정 전터가 나온다. 그곳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세 단으로 되어 있으며 계단 동서양쪽 모서리에 돌로 만든 암수계가 있는데 암놈은 새끼 하나를 안고 있다. 신령한 승려 무학이 남쪽으로부터 왜구가 쳐들어오면 짖도록 한 것인데 아마도 개가 늙으면 새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한 듯하다. 그러나 임진왜란 평화를 면하지 못했으니 이는 돌로 만든 개의 죄인가? 허황한 말들은 믿을 수 없다. 좌우에 이무기를 새긴 바위 위에 우묵한 구멍이 나 있다. 근래 성사를 읽었는데 그것이 춘추관의 좌사와 우사에서 사용하는 연지임을 알 수 있다. 춘추관은 시정 기록을 맡아보던 관아이고 연지는 벼루의 앞쪽에 오목하게 팬 곳을 이르는 말이다. 근정전을 돌아 북으로 가면 해의 그림자로 시각을 파악하는 이령대가 있고 이령대에서 서쪽이 곧 경회루의 옛터다. 그 터는 못 한가운데 있는데 부서진 다리를 통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벌벌 떨면서 지나가노라면 긴장해서 저절로 땀이 난다. 경회로 기둥은 돌로 되어 있는데 높이가 3장 정도로 전체는 48개다. 그중 8개가 부서져 있다. 바깥 기둥은 네모나고 안 기둥은 둥글다. 구름과 용의 문양을 새겼다. 경회루는 유구, 즉 오키나와 사신이 꼽은 3가지 장관 중 하나이다. 영제 청화에 따르면 조선 초기 유구 사신이 왔을 때 경회루를 보고 반해서 그 풍광을 첫 번째 장관이라 말했다고 한다. 경회루 앞몸물이 파랗고 정갈한데 산들바람이 물결을 잃게 한다. 연밥이 담긴 연방과 가시연의 뿌리가 장길락들락 흩어졌다 모였다 한다. 붕어가 물이 얕은 곳에 모여서 물을 삼키면서 논일고 있다. 사람들 발자국 소리를 듣고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 못에는 섬이 둘 있는데 심어놓은 소나무가 무성하여 그 그림자가 물결을 가르고 있다. 못 동쪽에 낚시하는 이가 있다. 못 서쪽에는 궁궐을 지키는 황관과 그 손님들이 활쏘기를 하고 있다. 동북쪽 모서리의 다리를 건너면 모든 풀은 다 황정초이고 돌은 오래된 주춧돌이다. 주춧돌에는 우묵한 구멍이 있는데 아마도 기둥을 박은 것인 듯한데 그 안에 빗물이 고여 있다. 여기저기 말라버린 우물도 보인다. 북쪽 담장 안쪽에 천체 운행을 관측하기 위한 간이대가 있고 그 위에 네모난 옥이 하나 있다. 간이대 서쪽에는 검은 바위가 6 있는데 길이 5, 6척 정도 되고 높이 3척인데 뚫어서 물길로 연결하였다. 간이대 아래에 벼루나 모자 혹은 부서진 상자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 그 제도는 알 수가 없다. 간이대는 높고 튀어 북쪽 마을의 꽃과 나무를 내려다볼 수 있다. 동쪽 담장을 따라가면 삼청동에 비뚤비뚤한 석벽이 나온다. 담장 안에 있는 소나무는 모두 그 키가 10길이 넘는다. 참새나 해오라기 등이 그 위에 서식하고 있다. 순백색도 있고 단묵색도 있으며 연홍빛도 있다. 머리에 인끈을 들이운 듯한 놈도 있고 부리가 숟가락처럼 튀어나온 놈도 있으며 꼬리가 비단처럼 된 놈도 있다. 알을 안고 엎드려 있는 놈도 있고 가지를 물고 둥지로 들어가는 놈도 있다.
서로 싸우거나 교미하느라 그 소리가 요란한 놈도 있다. 소나무의 잎은 모두 말라 있다. 소나무 아래에 빠진 깃털과 후화하고 남은 빈 알껍질이 수북하다. 함께 놀던 윤생이 돌멩이를 던져 순백색 새의 꼬리를 맞추자 새떼가 놀라 눈처럼 하얗게 날아올랐다. 서남쪽으로 가니 최상대의 비석이 나왔다. 최상대는 정해년 친잡내 때 정순왕후가 직접 묵잎을 딴 곳이고, 친잡내는 양잠을 장려하기 위해 왕비가 직접 누에를 치는 궁중의식을 이루는 말이다. 그 북쪽에 버려진 못이 있는데 내농포에서 벼를 심는 곳이다. 내농포는 국내용 채소밭이며 내시들이 채소를 심오길러 임금에게 바쳤다. 중앙군사를 거느리는 장수가 숙직하던 위장소로 들어가 시원한 샘물을 기로 마셨다. 뜰에는 수양보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버들개지는 비지를 해야 할 정도였다. 관아에서 전임 관원의 성명을 기록한 선생안을 빌려보니 호음 정사령이 가장 먼저 있었다. 위장소 표내 위에 그의 시가 적혀 있었다. 궁궐도를 꺼내 살펴보았다. 궁궐도는 왕궁의 여러 건물과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성곽 및 주변 환경을 그린 그림이다. 다시 보니 경회로는 35칸이고 궁궐 남쪽 문은 광화문이다. 북문은 신무문이고 서문은 영추문이며 동문은 건춘문이다. 광화문은 빛이 널리 비추는 문이란 뜻이고, 신무문은 북쪽을 관장하는 현무에서 따온 이름이며, 영추문은 가을을 맞이하는 문이고, 건춘문은 봄이 시작하는 문이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